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지난 2월에 시작된 비밀 선물 프로젝트 마니또 클럽입니다. 짝꿍 마니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미쳤다. 내 마니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야, 진이구나. 혜니님이에요? 백수 아니에요? 유성우. 뭐야? 나의 마니또 활동은 시작되었다.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벌써 코스가 생겼네. 제발, 제발. 저의 존재를 말하시면 안 돼요? LT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껐다 너.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아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지? 어이, 맥클리. 누구세요? 잔잔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구나. 세상에. 디카페인! 우리 거리가 꽤 되잖아요. 커피 살라고 이 시간대에서 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디카페인인데 농축우유, 아이스를 너무 좋아한대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작은 여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6시에 커피 주신. 우와, 내가 좋아하는 커피 어떻게 아시지? 또 시크릿 마니또를 위한 저희 단체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레벨에 맞춘 시크릿 마니또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이나가 안녕. 안녕하세요. 우선 이 꽃을 받아주겠어? 예? 뭐야? 뭐야? 우와! 행복한 하루를 위해 너의 마니또로서 준비해봤어. 좋은 하루 보내, 이나가.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니엘이요. 다니엘 반갑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었지? 예? 아니까요. 너 이름이 뭐야? 저요? 이시연이요. 시윤이는 곤충을 좋아하잖아. 와. 맞아. 나이스! 아, 잠깐만요. 차렷! 차렷! 네! 차렷! 너네 이런 식이면 선물을 주지 않겠어. 됐잖아. 이제 나와. 거의 놀이동산 수준이야. 이게 뭐지? 그래도 뿌듯하네. 볼게요. 당신은 마니또 클럽으로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개인 마니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님? 김승영 선배님이네. 개인이었구나. 고윤정. 선물 주제는 바로 핸드메이드입니다. 손길과 발품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부점프 있나요? 부자가 된 기분. 선배님 그러겠다. 끝. 마니또가 뭐냐고. 김도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햄버거 좋아하고 파란색 좋아하고 데이식스 좋아하고 시작을 수지의 버거로. 굉장히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얹으세요. 오, 그렇지, 되네. 그렇지, 그렇지. 이걸 갖다 얹어? 네, 그렇지. 저 이 위에 얹어주세요. 여기다가? 아, 미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잖아. 됐잖아. 네. 됐네, 됐네, 어. 됐네. 누르면 안 되잖아. 네, 누르면 안 되죠. 내일 배워드나. 홍진경 이거 세 글자밖에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핫팩 조끼를 준비를 하는데 핫팩장과 함께 딱 드려. 진짜 등짝이 온돌방에 들어놓은 것처럼 뜨끈해. 나 지금 등짝 지지고 있어. 미치고 한장하겠네. 정혜인이었구나, 내 운명의 짝은. 설레인다. 몸에 좋은 술을 담궈야겠다. 정약용 선생님의 명대사 하나 써서 줄까? 좋다, 좋아. 할 거면 리얼하게 해야죠. 그냥 힘으로 하는 거야. 과자, 가방, 간식 좋아하니까 촬영할 때 먹으라고 선물 주러 가야 돼요 이제.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서 올랐어. 뭐야? 일단 직진할게요. 야, 이거 뭐야?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굿데이 등을 연출했던 김태호 PD의 신작입니다. 마니또 클럽은요, 하나를 받으면 둘로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컨셉트 아래 응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상의 작은 행복을 선물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획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호 PD가 그동안 선보였던 예능들을 보면은 좀 일관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노면 뭐하니의 릴레이 카메라 또는 유플래시 특집에서부터 최근의 굿데이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되게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고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그 연결을 통해서 널리 전파된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니또 클럽도 사실은 이런 주제의식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초반에 개별 마니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연예인들이 자신의 마니또에게 이제 몰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달고 계속해서 같은 길을 반복을 하잖아요. 이런 게 고인물처럼 안에서 관계가 고여있다,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받으면 둘로 나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회 보면은 시크릿 마니또 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와서야 이 사람들의 어떤 연결이라는 관계가 왜 필요했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선물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그제서야 선보여졌잖아요.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김태호 PD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본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이 시크릿 마니또 미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약간 감성적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연출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선물을 전달하러 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바쁘잖아요. 빨리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강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또 길에서 만나는 그 시민들하고 정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속도감 넘치는 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시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감성 다큐멘터리 같은 분위기를 더한, 그러면서 정서적 여운을 좀 높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마니또 게임의 특유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반전의 묘미가 좀 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오락성과 몰입도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 준비도 쉽고 그다음에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도 너무 평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추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긴장감이라든지 의외성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더 이런 선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변수라든지 시행착오, 이런 우여곡절들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 그 마니또 클럽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과거 그 김태호 PD의 그 무한도전 의좋은 형제 에피소드가 떠올랐거든요. 이제 의좋은 형제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제 벼농사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렇게 1년 동안 그 농사지은 쌀을 올 한 해 가장 고마웠었던 멤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무한도전 멤버들이 1년 동안 뭔가 땀 흘려서 같이 이룬 성취가 있었고 그 안에서 고마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티격태격했었던 것들도 있고 이런 누적된 관계성이 있잖아요. 이번에 선물 나눠줄 때 숨겨왔던 짐승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의 어떤 그 감동이 있고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마니또 클럽은 뭐 일상 속 작은 행복의 선물이라는 메시지는 좋은데 지금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연예인들이 서로의 정체를 숨기면서 서로 저 선물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걸 그러면 추격적 컨셉의 예능으로 들기자니 사실 뭐 들키거나 꼴찌를 한다고 해서 뭐 디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좀 별다른 긴장감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마니또 클럽은 나눔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클럽 회원들이 서로에게 비밀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팀을 이루어서 특별한 선물 작전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좀 꼽아주시면요. 개별 마니또 활동이 종료되고 시크릿 마니또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이 프로그램이 뭘 지향하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 방문한 초등학교가 그 18개 국가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나눔, 연결 이런 메시지를 좀 확고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건 이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날 굉장히 좀 뜻밖의 선물이었고 즐거운 날이었다면 그날 하루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뭐 후속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이날 그 미션의 의미라든지 메시지가 조금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3회 초등학생들에게 선물을 준 장면, 그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는데, 출연자들이 아이들의 이름과 또 얼굴, 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뒀다가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내가 맡은 아이다라고 하면서 직접 대화도 나누고 또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또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니또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선물만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글을 함께 전해주는 것, 그게 아이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선물 작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이나 자원의 범위 같은 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거지? 시청자가 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나 자원에 관련된 일종의 규칙이 있었다면, 이를테면 멤버들이 그 전 에피소드에서 각자 어떤 미션을 수행해서 자신들이 그걸 성공하면 가지게 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박진감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내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장면이 4회에 고윤정 씨가 그 스태프들한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선물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날 이제 고윤정 씨는 본인의 마니또인 박명수 씨를 위해서 평소에 박명수 씨가 좋아하는 수제 빵집들을 굉장히 발품을 팔아가면서 수고스럽게 이제 빵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중에 들렀던 한 가게에서 두종쿠 7개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한꺼번에. 당연히 마니또인 박명수 씨를 위한 선물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작진들에게 제가 미리 생각해서 인원수를 맞춰서 샀어요, 이러면서 제작진들에게 두종쿠를 선물을 하니까 제작진도 굉장히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요? 빨리. 먹어봐야겠다. 제 두쫑쿠는 선배님 드릴게요. 두종쿠는 사랑입니다. 하트 막 이런 식으로 제작진의 그 고마움이 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니또 클럽이 되게 의도한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굉장히 잘 이해한 그 출연자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좀 훈훈한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 프로그램을 좀 대표하는 장면으로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느껴졌습니다. 언더커버 선물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가령 이제 각 멤버들이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몰입하다가 전달했더니 나한테 선물이 왔다라고 했을 때 좀 그 의외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남에게 쓴 마음이 돌아온다는 메시지도 좀 더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 명료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감정적 반향을 일으켰었던 장면을 꼽자면은 그 2회에서 노홍철 씨의 선물이 이수지 씨에게 전달된 장면이었는데, 노홍철 씨 같은 경우는 이수지 씨 동료들을 만나서 이수지 씨가 좋아하는 라떼 그 브랜드를 알고 차를 몰고 그 먼 거리를 또 이제 왕복해서 가져오고, 또 이제 그 동화책 선물도 핀포인트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건가? 그래서 민들레는 민들레. 맞지? 진짜. 받는 사람을 배려한 선물이라는 것도 잘 드러나서 선물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왜 기분 좋은가라는 그 의미가 노홍철 씨가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 담기고, 또 이수지 씨가 받는 그 장면에 잘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니또 클럽은 고정 출연자를 두지 않는 형식의 출연자 기수제를 도입했습니다. 1기로는 추성훈, 노홍철, 덱스, 이수지, 제니 씨가 나왔고요. 2기로는 박명수, 홍진경, 정혜인, 고윤정, 김도은 씨가 참여해서 선물 작전을 펼쳤습니다. 제작진은 기수마다 달라지는 이 멤버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호흡, 새로운 케미스트리의 발견이라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니또 클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출연자 기수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기수제 도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출연자들의 조합에 있어서 좀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이라든지 활동 분야, 캐릭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인물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연자 간의 관계가 좀 낯설고 잘 몰랐을 경우에 좀 예상치 못한 재미가 더 크게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도 저는 고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남는 조합은 또 1기 때 추성훈 씨, 노홍철 씨 조합이었는데 추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니또 상대인 노홍철 씨를 처음 이제 알아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져서 정말 모든 분들이 좀 놀라긴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노홍철 씨를 알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봤는데 여행 유튜버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인지도 굴욕을 또 안기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추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마니또 활동 종료된 이후에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야, 되게 타이밍 너무 좋다. 냄새 어떻게 해요, 냄새. 자, 먹자, 이거.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는 먹어도 돼. 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성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결국엔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어떤 나눔과 관계 형성의 의미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을 좀 손꼽고 싶습니다. 기수제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고정 멤버 체제로 가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상투성, 또 매번 새로운 관계 구도를 기수제로 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 이 방송에도 취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기에서는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준 부분이 있고 2기에서는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제약은 두면서 보다 정서적인 결을 좀 충족시키려고 하는 면을 강화한 점은 확실히 좀 눈에 띄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기수의 텀이 너무 짧아요. 지금 1기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게 3주 만에 갑자기 멤버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서로 그 안에서 관계성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갈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기수제에 대한 좀 의문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좀 자기만의 캐릭터성을 보여준 조합을 꼽자면 덱스 씨가 추성훈 씨에게 준 선물을 좀 예로 들고 싶어요. 덱스 씨가 뭐 추성훈 씨와 여러 접점이 있지만 술을 워낙 추성훈 씨가 좋아하고 그래서 와인을 선물한다고 했을 때 추성훈 씨가 2022년에 격투기 대회에서 가장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편지를 써서 주거든요. 2022년 아오키 시냐와의 경기를 생각하며 22년도에 생산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인. 22년. 써져 있어요. 22년 화이트 와인 아마. 너무 의미 있다. 그거를 기억해서 이걸 22년. 그때 추성훈 씨가 다른 선물도 좋았지만 거기에 가장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그게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간 쌓아온 삶을 어떤 방식으로 존중할 것인가. 그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호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덱스 씨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봅니다. 저는 기수제보다는 고정 출연자 체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더 맞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일단은 연결의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성이 더 이제 친밀해지는 그 유대감 같은 것들, 정서가 쌓일 시간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더 중요했던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짧아서 좀 아쉽고 더 보고 싶었던 조합은 그 1기의 이수지 씨와 제니 씨였거든요. 이수지 씨가 평소 제니 씨의 팬이었기 때문에 마니또가 됐다라는 걸 알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팬심을 되게 잘 드러냈고 두 사람의 관계성에서 이제 이수지 씨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났다면 3회 시크릿 마니또 편에서 이수지 씨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다르게 손편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니 씨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언니, 나는 언니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 괜찮아. 난 지금 너의 이 디자인과 아트에서 이미 감동일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정 출연자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선물하는 방식도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고 영향받은 것들을 내가 선물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었겠다라고 인물들의 성장도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색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기수제보다는 오히려 고정 출연자 체제가 더 장점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이 말한 그 새로운 케미스트리의 발견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수제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관계성을 누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관계는 2화에서 이수지 씨와 택시기사 아저씨 사이의 관계였어요.
이화에서 이제 수지 씨를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알아보시고 수지 씨도 이제 택시 내부에 적힌 그 기사님 성함으로 이제 또 화답을 해주고 택시 기사님 이수지 씨가 지금만큼 유명해지기 전에 뭐 그 황해 코너까지도 기억하고 굉장히 덕담을 해주셨죠. 이렇게 TV 보고 그러는데 예전에 나오는 분이라서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네, 되게 좋아요. 이수지 씨가 되게 울컥하면서 예, 붕어빵을 나누고 예, 요즘 뭐 붕어빵 가격 높아졌다는 이제 기사님 말씀에 근데 뭐 저게 열심히 만드시는 거 보면 그 가격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따뜻한 스몰 토크가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었고 어떤 예능 조합보다 자연스럽고 인상적인 호흡이었다고 봤습니다. 꼽아주신 장면들을 보면 이 마니또 클럽은 나눔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따뜻함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MBC표 착한 예능의 그 결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연출을 맡은 김태호 PD는요. 도파민이 많은 콘텐츠보다 편하게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예능이 재미까지 잡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편안한 공감이 자칫 심심한 방송으로 읽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마니또 클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시죠. 마니또 클럽이 그럼 정말 이제 그 도파민이 아닌 저자극을 추구했느냐라고 했을 때도 저는 약간 의문인 것이 가령 1화에서 제가 자막으로만 최소 3번은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리고 2화 제목이 도파민 폭발 선물 제작전이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나름 도파민을 추구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패했죠. 선한 예능. 그 의도는 되게 좋고 저도 그 의미는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공익적 가치를 담는 예능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어떤 세심함 같은 것들이 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니또 클럽에서 어떤 선물하기라는 것이 어떤 공적 차원을 환기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형식에서는 아직까지는 출연자들끼리 사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사적 차원만이 환기되고 있어서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인 MBC에서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따뜻하다는 인상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결국 왜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되어야 하지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조금 더 충족시키는 방향성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공동체의 단절, 고립, 또 세대 간의 거리 뭐 이런 오늘의 현실과 좀 접속시키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현재 포맷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의 실패, 뭐 수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니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물 전달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우리가 선물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그 출발 자체가 어떤 무엇을 선물할까가 아니라 내가 선물을 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출발점이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예인끼리도 그냥 얼굴만 알지 잘 모르는 관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좋았고 또 내가 선물을 받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조금 다음 기수에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니또에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일방향적인 선물의 의미보다는 그 선물의 대상이 우리들에게 평소에 어떤 것들을 또 주었을까 그 보답의 의미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응집력 있게 나타내주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어떻게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미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제작진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마니또 클럽이 나눔의 가치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담아내면서 우리 사회의 선물 같은 예능으로 남아주길 기대해 봅니다.